안녕하세요. 2024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사례 발표를 맡은 순곡초등학교 교사 이진아라고 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지 모르고 발표 자료를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아이들이 환경을 위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라는 의미로 환경 GPS라고 지었고요. 송곡초등학교 5학년 3반 24명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았는데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사실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생소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환경교육과는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의 환경교육을 아이들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케미스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즐겨봐요 교육자료, 환경보건 학습 공동체 우수 사례집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용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활동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 방법은 매주 1회 이상 상체 및 교과 관련하여 재구성하여 운영하였고요. 본교는 체험학습 미실시로 교내 활동만 운영하여서 좀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환경보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운영 목표는 일상생활 속 환경 유해 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근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체험 실습 위주의 다양한 환경보건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아이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속 유해 인자 및 환경성 질환 탐구 9회, 공기 속 유해 화학물질 4회, 미세 플라스틱 수사대 6회, 이상기후 1회, 환경 유해 물질 집중 탐구 3회, 건강한 먹거리 5회, 총 28회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였고 다른 환경 교육에서도 이미 많이 접했던 내용이나 활동들은 간단히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유해 인자 및 환경성 질환 탐구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본 아이들은 저처럼 환경보건이 너무나 생소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케미스토리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 신문기사 스크랩 활동을 하였고요. 또 환경성 질환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정말 환경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구나,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들은 아이들이 스크랩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캔바로 정리한 학생 작품입니다. 그 다음 2021 환경보건 학습 공동체 우수 사례집 미션 유해 화학물질 제로를 참고하여 공부방, 놀이방, 부엌, 교실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탐구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KC 마크를 찾아 인증하였습니다.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등 처음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유해 화학물질들을 스토리로 하여 픽시케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였는데 서로가 만든 게임을 하면서 유해 화학물질 이름들을 달달달달 아이들이 외우게 되더라고요. 각종 화학물질이 있고 분해되는 데 오래 걸리는 핸드워시 대신 천연 비누를 만드는 지구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고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련 책을 읽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교내에 전시하고 전교생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기 속 유해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관련 온책 읽기를 통하여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 속 대기오염 사건을 조사하여 스크랩하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두이노 미세먼지 키트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헤파 필터 헥사곤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효과를 실험하였는데요. 향을 피워두고 아이들이 만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니 공기질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걸 수치로 확인해서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족과 함께 실천하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미세 플라스틱 수사대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 배출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플로깅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 교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재료를 이용하여 수송수단을 만들고 경주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레고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잠자고 있는 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레고를 재활용 레고로 활용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바다 유리 업사이클링 키링도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상교육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상기후로 더 큰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 야생동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유해물질 집중탐구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유해 물질인 석면, 포르말데히드, 라돈, 프탈레이트, 수은, 납 등을 집중 탐구하였는데요. 역시 2021 환경보건학습 공동체 우수 사례지 지구 지킴 지금이 딱이야를 참고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집중 탐구한 환경유해 물질을 알리는 영상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교내에 홍보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중 탐구한 유해 물질 중에서 특히 라돈 침대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나 봐요. 라돈을 직접 측정해 보고 싶어 해서 저희 지역인 용인의 수지구청에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우리 집 또는 교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교실의 공기 중 라돈 수치는 32 베크렐로 정상 범주였고요. 지금 사진은 각자 집에서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먹거리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 속에 식품 첨가물을 알아보고 식품 첨가물 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첨가물이 있구나 하고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였습니다. 색깔에 관련된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 빵, 과자, 식품 첨가물 부작용, 방부제, 화학 조미료, 인스턴트 음식 및 음료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10월 16일은 화학 조미료 안 먹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가정과 연계하여 식품 첨가물을 줄이려고 노력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알록달록 초콜릿 속 숨겨진 타르 색소의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고 초콜릿 속의 타르 색소로 양모털실을 염색시켜 보았습니다. 정말 염색이 너무나 잘 되어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보건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의 변화, 환경성 질환과 환경유해 인자에 대하여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동아리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환경보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니 일상생활에서 유해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등이 눈에 보였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영수증도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인지 확인해보고 향기 색연필, 색이 진한 학용품은 사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돈을 주고도 알지 못할 좋은 지식을 얻었다는 친구,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도 실천하며 조심할 수 있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1년에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아이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